안녕하세요. 잘생긴 쌤 강상훈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요. 생명과학 정리 파트 중에서도 자극의 전달과 신경계 쪽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극의 전달에서 자극 파트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요. 누가 신호를 전달해주냐? 신호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자, 신호 전달자 뉴런이라는 녀석이에요. 뉴런이 어떤 녀석이냐? 신경세포입니다. 하나의 세포인데 특수하게 분화한 세포가 바로 뉴런, 신경세포를 뜻하게 됩니다. 이 신경세포는요, 뉴런, 신경세포는요,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가 되는 녀석이 바로 뉴런, 신경세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뉴런을 보고 있으면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가지돌기가 있고요, 이쪽 부분, 머리 부분에 있는 가지돌기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신경세포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축삭돌기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자, 가지돌기를 보면, 가지돌기는 어떤 역할을 했냐? 감각기나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을 수용해줍니다. 수용체적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가지돌기의 역할이에요. 들어온 신호를 받아줘요. 받아주는 게 가지돌기고요. 신경세포체는 이 속에서 전부 다 물질 대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 있죠? 이게 핵이에요. 핵. 즉 핵과 세포질이 여기 다 존재하면서 물질 대사. 신경세포도 하나의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이 전부 다 신경세포체 쪽에서 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축삭돌기는 뭐냐? 축삭돌기는 신호를 전달해주는 녀석입니다. 전달. 자, 다음 뉴런으로 혹은 아니면 감각기에서 받았으니까 이제 반응기로 내보내야겠죠. 반응기로 내보낼 때 바로 이 축삭돌기를 통해서 내보내게 된다는 거, 전달자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축삭돌기 보니까 이렇게 마리집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렇게 DNA 소시처럼 존재하는데요. 이게 뭐냐? 마리집이라는 녀석이에요. 하나의 세포, 슈반세포라는 특수하게 쭉 늘어진 세포가 있어요. 이 늘어진 세포가 축삭을 감싸고 있는 것을 마리집이라고 합니다. 이 마리집에서는 신호가 발생되지는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좀 보도록 하고요. 자, 마리집이 있고요.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랑비의 결절이라고 존재합니다.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 수반세포로 감싸지지 않은 이렇게 노출된 축삭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뉴런을 세 단계로 크게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그리고 축삭돌기로 나누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런의 종류예요. 아까 봤죠? 마리집, 슈반세포로 감싸진 부분, 마리집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가지고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마리집이 없으면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합니다.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능에 따라서는 세 가지로 나눠져요. 감각뉴런, 연합뉴런, 그리고 운동뉴런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감각뉴런은 뭐냐면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녀석이 감각뉴런이고요. 연합뉴런은 중추신경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추신경이 될 건데요. 그 사이에 흥분을 중개해줘요. 운동뉴런과 감각뉴런 사이에 흥분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운동뉴런은 중추신경이 반응기에 전달해줍니다. 이렇게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게 전달해주는 게 운동뉴런이 된다는 거. 기능에 따라서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은 나눠진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감각뉴런의 특징은 뭐냐면, 자, 우리 뉴런 아까 표시할 때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 녀석은 옆구리에 혹이 난 것처럼 신경세포체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가지고 감각뉴런을 구분해낼 줄 아시면 됩니다. 자, 감각뉴런 구분해내는 이유가 뭐냐면, 신호가 발생할 때 언제나 감각, 연합, 운동순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감각뉴런이 어떤 건지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능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흥분이에요, 이제. 그럼 우리 흥분이 어떻게 발생하냐? 자, 흥분이란 뭐냐? 뉴런이 자극을 받아서 세포막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현상을 흥분이라고 합니다. 세포막의 전기적 특성이 변해야 돼요. 뒤에서 보겠지만 세포막 안과 밖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흥분이라고 합니다. 흥분의 발생 과정은 둔극, 탈분극, 재분극 이렇게 간단하게 세 단계로 나눠 있습니다. 자, 이 세 단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지금 정리하는 단계예요. 배우는 단계가 아니고요. 처음 단계가 아니라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분극이에요. 분극. 이쪽이 분극입니다. 분극, 탈분극. 그리고 재분극돼요. 이거 좀 다른 것도 지워버리고요. 자, 분극 상태는 어떤 상태냐? 흥분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 마이너스 70. 이건 막전이는 약간씩 다 다르게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는 마이너스 70으로 나와있죠. 마이너스 70mV를 띄고 있습니다. 세포 안쪽이 보는 바와 같이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고요.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 세포 밖이 플러스인 상태가 붕극 상태가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뉴런막에 존재하는 세 개의 채널이 존재해요. 나트륨 채널, 칼륨 채널,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가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 상태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자, 나트륨 통로 닫혀있는 상태고요. 칼륨 통로 일부만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아예 닫혀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일부가 살짝 열려있다고 설명하기도 해요. 하지만 요즘 추세를 봐서는 일부 열려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부가 열려있는 상태가 되고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 ATP를 사용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온 나트륨을 밖으로, 밖에 있는 칼륨을 안으로 갖고 들어온다는 거 기억나시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탈분극은 그러면 이제 어떤 상태냐? 외부에서 성분이 들어와요. 외부에 자극이 들어왔는데 이 자극이 역치 이상값이 되는 거를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역치 이상값의 자극에 의해서 자, 전이가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바뀌고요. 세포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을 우리는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분극 상태에서 탈출했다는 소리예요. 전극이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세포 안과 밖이 전이가 바뀌게 되는 것을 탈분극이라고 하고요. 이때 탈분극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발생되는 전이를 활동전이라고 합니다. 자, 탈분극에 의해서 세포 안쪽은 플러스가 되고요. 세포 바깥쪽은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세포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 자, 이때 어떻게 세포 안쪽이 플러스가 되냐? 세포막에 존재하는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거기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량의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포 안쪽이 플러스가 되게 되는 거고요. 세포 바깥쪽이 마이너스로 전이가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분극이 발생한다는 거. 탈분극 때는 세포 나트륨 통로는 열리고요. 칼륨 통로는 닫혀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재분극이에요. 탈분극이 지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재분극이 일어납니다. 재분극은 뭐냐? 분극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 분극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게 재분극입니다.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 자, 세포 안쪽으로 나트륨이 들어왔어요. 나트륨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칼륨이 빠져나갑니다. 나트륨이고 칼륨이 둘 다 플러스 이온이에요. 칼륨이 빠져나가면서 다시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세포 바깥쪽이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자, 플러스 나트륨이 들어왔으니까 플러스 칼륨이 나가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 세포 바깥쪽이 플러스를 띠게 됩니다. 이때는 나트륨 채널은 닫히게 되고요. 칼륨 채널은 열리면서 칼륨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분극, 탈분극, 재분극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방금. 자, 간단하게 정리했네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분극 상태일 때 막전이는 마이너스 70 정도 마이너스 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포 안쪽은 마이너스, 세포 바깥쪽은 플러스를 띠게 됩니다. 통로는 나트륨 통로 닫혀 있고요. 칼륨 통로는 일부 열려 있습니다. 일부 열려 있어서 칼륨이 약간씩은 빠져나가요. 그게 휴지막 분극 상태가 되는 거고요. 탈분극은 어떠냐?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와요. 누군가 날 때린다던가 어떠한 뭐 뜨거운 게 만져졌다던가 하는 자극이 들어옵니다. 이 자극이 역치 이상값이 되면서 활동전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활동전이가 발생하면 약 막전이가 플러스 100까지, 플러스 1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5까지 상승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때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외부에 존재하는 나트륨이 누른세포 안으로,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들어오게 되면서 세포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게 탈분극이 됩니다. 재분극은 어떻게 되냐? 재분극은 보고 있으면 이와 같이 자,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탈분극이 일어나서 이제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는 게 재분극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냐? 보는 바와 같이 칼륨 통로, 이번엔 나트륨 통로는 닫히게 되고요.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세포 안에 있던 칼륨이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빠져나가게 되면서 다시 세포 안쪽은 마이너스가 되고요. 세포 바깥쪽은 플러스가 되게 되면서 재분극 상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재분극 상태에서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갈 때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용을 하면서 세포 바깥으로 나간 칼륨 하나 갖고 들어오고요. 세포 안에 존재하는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극, 흥분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배운 내용을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다음 내용이 뭐 나오냐? 자, 흥분. 방금은 이건 1구간이에요. 뉴런의 1구간에 발생하는 흥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제 그럼 이 흥분이 어떻게 해서 뉴런 옆으로까지 이동을 하냐?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흥분의 전도 원리예요. 자,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면서요,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 들어온 나트륨이 옆으로 확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옆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서 주변에 있던, 옆에 있던 나트륨 통로들을 계속 자극을 해요. 나트륨 통로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겠죠. 열리게 되면서 나트륨 통로에서 통해서 나트륨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탈분극이에요. 자,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극에서 나트륨이 들어오게 돼요. 이 부분에 탈분극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탈분극이 일어난 거예요. 자, 탈분극이 일어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존재하는 이쪽 부분에 존재하는 이 나트륨이 옆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옆으로 이동해서 여기 있던 이 통로들, 채널들을 나트륨 통로들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자극을 하게 되면서 바깥에 있던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자극 이동을 하고 나면 나트륨 이동을 하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 칼륨이 빠져나가요. 이제 칼륨이 빠져나가면서 재분극 상태가 되는 겁니다. 탈분극이 지나고 나면 그 자리는 재분극이 일어나게 되고요. 양옆으로, 탈분극은 양옆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계속 보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면서 다시 또 오른쪽으로 한 칸 더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이동했던 곳은 재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재분극이고요. 원래 처음 나트륨 탈분극이 일어났던 데는 이제 분극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때 분극 상태로 되돌아갈 때 언제나 나트륨 칼륨 펌프 작용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옆으로 가면서 나트륨 통로를 자극하게 되면서 흥분이 축삭도기 말단까지 아니면 신경세포체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 누련에서는요, 흥분의 전도는 양옆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런 신경세포의 중간 부분에 흥분이 발생했다. 그러면 양옆으로 퍼져서 축삭 말단, 신경세포체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 알았으면 이제 하나의 누런이 아니라 다음 누런을 이어가야겠죠. 어떻게 해서 이어가냐 그러면 흥분이 이 누런 안에서 전도, 그래 나트륨이 확산되면서 전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음 누런을 이어가냐? 보죠. 자, 다음 누런으로 이용할 때 어떻게 되냐? 뉴런과 뉴런 사이, 흥분의 전달이에요. 전달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동하는, 흥분이 이동하는 걸 전달이라고 합니다. 자, 전달 방향성 보면 축삭돌기 말단에서요, 다음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 쪽으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이 뉴런을 보죠. 자, 시냅스예요. 신경세포 이 사이 아주 작은 틈이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 연결된 부분이 시냅스라고 하고요. 이 시냅스 틈, 이 약간의 틈이 있는데 이 틈이 약 20나노미터 정도 돼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딱 보면 붙어 있네. 그렇게 보이는 게 20나노미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축삭돌기 말단에 이 시냅스 소포라는 녀석이 존재합니다. 이 시냅스 소포, 이 녀석인데요. 이 시냅스 소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시냅스 소포가 지금 천천히 그 동그라미 쳐지는데 갑자기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이 시냅스 소포에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자,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신경 전달 물질 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해요. 물론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은 존재합니다. 자,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시냅스 소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과정으로 보죠. 자, 시냅스 틈이고요. 신경 전달 물질이 존재를 하고 시냅스 소포가 존재를 하다가 흥분이 전도가 돼요. 이건 전도죠. 하나의 누런 사이에서 이동하는 건 전도가 돼서 축삭 말단으로 옵니다. 말단으로 오면 자극을 받았어요. 이 녀석이 축삭돌기 말단에 녹아지게 되고요. 세포막과 융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안에 가지고 있던 신경 전달 물질을 시냅스 틈으로 분비를 하게 됩니다. 시냅스 틈으로 분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음 뉴런, 그러니까 다음 뉴런에 있는 축소돌기가 아니죠. 신경세포체나 가지돌기에 있는 이 나트륨 통로가 존재를 해요. 이 나트륨 통로가 신경세포체와 결합을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과 결합을 해요. 나트륨 통로가 신경 전달 물질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을 하게 되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고요. 이 열린 틈으로 다시 나트륨이 들어가게 되면서 흥분이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자극의 전달에 나오는 마지막 내용인 골격근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격근, 근수축이에요, 근수축. 자, 골격근의 구조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육이 있고요. 근육선이 다반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섬유에 의한 원섬유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구성도 중요하지만 원섬유, 근육 원섬유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얘네를 갖고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그리고 근수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까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각 구간에 대해 약간 좀 알아볼게요.
자, 우선 여기 H대라고 있고요. A대, I대가 있고요. Z선, G선, 이제 M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좀 가는 구간을 액틴 필라멘트라고 써져 있고요. 그리고 두꺼운 부분이 마이오신이랍니다. 즉, 근육 원소면은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이오신이 좀 더 굵은 녀석, 가는 녀석이 액틴 필라멘트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H대는 뭐냐? H대는 마이오신으로만 구성된 구간을 H대라고 하고요. I대, 이 구간이 I대인데요. I대는 액틴 필라멘트로만 구성된 구간을 I대라고 합니다. H대, I대 알아두시고요. 자, H대, H가 좀 더 두껍죠? 글씨가 좀 더 커요. 그리고 I대, I가 훨씬 더 가늘죠? 그래서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 HNI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마이오신은 두꺼우니까 H, 액틴 필라멘트는 가늘기 때문에 I대 이렇게 알려주세요. 머릿속에 넣어두셔서 헷갈리지 않게 해두시고요. A대는 뭐냐? A대는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가 겹쳐진 총 구간이에요. 액틴과 마이오신이 서로 겹쳐져 있는 구간인데요. 또 다른 말로 A대를 뭐라고 하냐면 마이오신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즉, 이 A대는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가 겹쳐 있는 구간이지만 이 마이오신 자체의 길이도 된다는 거 A대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나오는 이 M선과 G선. M선은 마이오신이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선은 액틴 필라멘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G선이라고 하고요. 자, H대 마이오신으로만 구성된 구간, I대 액틴 필라멘트로만 구성된 구간, 그리고 A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이 서로 겹쳐져 있는 구간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선과 G선 사이를 근육 원선이 마디라고 한다는 것까지 알아주세요. 자, 근수축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자, 운동누런이 자극을 줘야겠죠. 신호를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요. 그에 따라서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이런 거예요.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이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근수축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활주설이라고 합니다. 미끄러져 들어간다고 해서 활주설이에요.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때문에 활주설이라고 합니다. 자, 활주설에서 중요한 건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고요. 그리고 구간 변화를 좀 보죠. 자, 여기 H대라고 써져 있어. H대, I대. H대가 이만큼이었는데 근수축이 일어나서 줄어들고요. I대도 이만큼 컸는데 줄어들게 돼요. 이걸 봤을 때 뭘 알 수 있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근수축이 일어났을 때, 근수축 시 길이의 변화. 길이가 변화하는 거는 뭐가 있냐? 길이 변화에 일어나는 거는 H대, 마이오신으로만 존재하던 구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H대 변화가 생기고요. I대, 액틴 필라멘트만 구성되어 있던 I대도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원섬유 마디. 즉, 근육 원섬유 마디도 역시 짧아지게 된다는 거. 그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 어떤 거 있냐? 자, 길이 변화. 길이 변화 X. 위에는 5로 치죠? 변화가 있으니까 5. 없는 건 X는 마이오신. 액틴 필라멘트. 이 녀석들은 길이의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미끄러져 들어가기 때문에 겹쳐진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A대 있죠? A대 아까 마이오신 길이라고 했던 거, 이 녀석은 역시 마이오신 길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A대 자체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H대, I대 겹쳐지지 않았던 부분이 활주설에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겹쳐지기 때문에 H대와 I대는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활주설.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신경계로 넘어갈 거예요. 신경계는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구성이 돼요. 중추와 말초로 나눠지게 되고요. 중추에는 뇌와 척수가 존재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뇌, 여기 뒤에 보면 있는 척수, 우리 등뼈에 있는 척수.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눠지고요. 체성신경은 다시 운동과 감각으로, 자율신경계는 교감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생명과학 공부했으면 교감, 부교감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엄청 많이 나오죠. 교감, 부교감. 자, 보도록 하죠. DNA예요. 첫 번째 DNA는 뭐냐면 감각과 운동 연합력으로 나눠집니다. 전체 중추 사고예요. 사고를 전부 다 DNA에서 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감각령은요, 감각 중추예요. 감각기가 수행한 자극이 전달되는 게 감각령이고요. 연합 운동령이죠. 그다음 운동령 중추 운동 중추예요. 여기는 연합령이 연달면서 수위 운동을 조절하게 돼요. 외부에서 들어온 감각이 있겠죠. 외부에 들어온 정보, 그 정보를 연합령에서 판단을 해요. 모든 판단을 다 연합령에서 합니다. 그리고 난 판단된 내용을 운동령에게 주는 거예요. 운동령이 전달받으면 이제 어떻게 그럼 움직여야겠구나 이걸 하게 되는 게 운동령이 됩니다. 이렇게 대뇌는 감각력, 운동력, 연합력으로 나눠진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대뇌는 겉질이 회백질이 되고요. 속질이 백질이 됩니다. 즉 회백질인 이유는 신경세포체, 뉴런에서 신경세포체가 있었죠. 그 부분이 겉에 많이 존재하고 안쪽으로 축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왼쪽이 회백질, 안쪽이 백질을 띠게 된다는 거 이것도 하나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손해예요. 손해의 역할은 뭐냐? 대뇌와 함께 수위 운동을 조절해 줍니다. 즉 움직임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떨어있는 볼펜을 주사라 했으면 볼펜으로까지 손을 가고요. 거기에서 좀 더 정교하게 손가락, 양손가락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몸의 평형을 유지한다는 거. 우리 귀 속에는 전정기관과 방고리관에 의해서 평형의 정보를 받고요. 같이 손에 의해서 몸의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술 마시면 사람들이 삐뚤삐뚤 거리는 이유도 알코올에 의해서 손의 기능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평형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간내요. 간내는 다음 시간에 배울 항상성 유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추가 됩니다. 체온, 혈당량, 삼타원 등 항상성 조절의 중추가 바로 간내가 되는 거예요. 자, 간내 사진 좀 더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시상하부와 시상과 시상하부로 되어 있고요. 이 시상하부에 바로 뇌하수체라는 게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간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되게 복잡하죠? 아실 거예요, 이미. 일단 알아두시고요. 중뇌요. 몸의 평형을 조절해주고요. 같이 조절, 안구 운동과 홍채 작용 조절, 그리고 동공반사가 바로 중뇌들을 합니다. 자, 중뇌 동공반사, 반사의 중추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라요. 눈과 관련돼서는 중뇌랑 연결되어 있고요. 이 중뇌 역시 동공반사, 반사의 중추도 된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연수가 나오는데 연수는 뭐냐면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등의 반사 중추예요. 반사적인 운동에 대한 반사 중추도 되고요. 또한 심장박동의 호흡운동, 소화운동,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소화, 호흡, 심장박동 전부 다 우리 생명과 직결되죠. 그래서 연수를 생명조절 중추라고도 합니다. 즉 연수를 다치게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심장박동 못하고 호흡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최고 조절 중추가 바로 연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 알아주세요. 연수 되게 중요한 녀석입니다. 자, 신경계는 실제적으로 각 대뇌, 간뇌, 소뇌, 중뇌, 연수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척수예요. 척수는 연수에서 이어져서 척추 쪽으로 뻗어져 있는 중추신경 중에 하나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총 서로 한 쌍으로 되어 있고 정근과 후근으로 나눠져요. 정근은 뭐냐면 앞으로 빠져나가 운동신경 다발이 정근이 되는 거고요. 후근은 척수의 뒤쪽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신경 다발이 후근이 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척수의 기능은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 흥분을 전달해주는 통로고요. 반사 중추. 척수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또 반사 중추라는 거. 땀 분비랑 무릎 반사, 배뇨 방사가 전부 다 척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릎 반사 제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보시고요. 자, 흥분의 전달 경로예요. 파일이 좀 깨졌네요. 자, 자극에 의해서요. 감각기, 감각신경, 중추신경, 운동신경, 반응으로 해서 이런 순서로 자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외부에 자극이 들어오면 감각기에 자극이 전해지겠죠? 그 감각기에 의해서 신경을 타고 중추로 들어가고요. 중추에 다시 처리를 해서 운동신경으로 해서 반응기로 보낼 수 있는 강도가 되는 겁니다. 전달 경로 같은 것도 그냥 한 번쯤 알아주시고요. 자,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응.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가 중추가 되는 거예요. 대뇌가 지시를 하는 건 의식적인 반응이 납니다. 내가 뭘 저 앞에 지우개가 있다. 지우개를 집어라. 이렇게 하는 게 대뇌. 의식적인 반응이고요. 무조건 반사는 뭐냐? 척수나 연수, 중뇌가 중추로 작용합니다. 척수, 연수, 중뇌가 중추로 작용하는 게 무조건 반사고요. 거의 대부분 회피 반응입니다. 내 몸에 중요한, 내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의 안전을 위해서 일어나는 게 전부 다 무조건 반사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우리 가장 잘 아는 무릎 반사예요. 무릎을 땅 때리고 나면 감각 신경을 타면서 신호가 전달되고요. 그에 따라 척수에서 신호를 바로 통해서 운동신경, 근육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반사.
무조건 반사가 됩니다. 자, 무조건 반사에서 하나 알아둘 건 뭐냐면, 물론 무조건 반사 지금 이 경로에서는 척수만 타고 끝이 나요. 척수를 타고 다시 운동시키가 나오죠. 하지만 대뇌에도 전달을 됩니다. 단지 경로가 여기는 짧기 때문에 대뇌를 거쳤다 다시 내려와서 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뇌의 반응은 훨씬 더 빨리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 점 하나 좀 알아두세요. 무조건 반사를 해서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대뇌에도 신호는 전달되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반응을 대뇌가 보이게 되는 거고요. 먼저 피하고 나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말초신경계예요. 말초신경계는 뭐냐면 몸은 말단부까지 이어지는 신경을 말초신경계라고 합니다. 중요한 게 몸 말단까지 이어질 수는 없겠죠. 그 중간 말단 부분까지 이어지는 걸 말초신경계라고 하고요. 보고 있으면 뇌신경, 척수신경, 체선신경, 자율신경 이런 식으로 해부학적 구성이랑 기능적으로 나눠지게 돼요. 우리는 기능적인 측면을 볼 건데요. 자, 기능적인 측면을 보면 체선과 자율신경을 나눠요. 체선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율신경,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지배적인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원심성 신경으로, 원심성 신경, 운동신경이라는 소리예요. 원심성 신경을 우리 운동신경이라고 해요. 운동신경이 멀어진다고 해서 원심성 신경이라고 해요. 자, 간내가 최고 조절 중추라는 거, 중나 연수도 역시 도와준다는 거 하나 정도 알아두시고요. 주로 혈관이나 내장기관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자율신경, 바로 이 자율신경계에 바로 이 녀석들이 존재를 하죠.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 체성신경과 비교했을 때 체성신경은 하나의 뉴런으로만 구성이 되지만요. 자율신경은 이렇게 두 개의 뉴런으로 하나의 신경절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마디가 존재해요. 이렇게 신경절이. 그래서 신경절을 기준으로 앞쪽이 짧으면 교감신경, 앞쪽이 길면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진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교감, 부교감 헷갈린다 싶으면 교감은 글자가 짧죠? 부교감은 세 글자, 교감은 두 글자. 교감 말이 짧기 때문에 앞이 짧아요. 부교감 글자가 길기 때문에 앞이 길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신경절 해서 말단까지 해서 부교감이건 교감이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데 교감신경 말단에서만 아드레날린 혹은 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는 거 이거 하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감신경 신경절, 부교감신경 신경절, 부교감신경 말단에서 전부 다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만 교감신경 말단에서만은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는 거 이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신경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나눠서 보자하면 이런 작용들이 전부 다 써져 있어요. 내용이 굉장히 많죠. 교감신경은 주로 긴장 상태로 만들고요. 부교감신경은 휴식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자, 교감신경 긴장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교감신경의 작용은 전부 다 플러스 작용 측면이에요. 증가시켜주거나 상승시키거나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주고요. 부교감신경은 마이너스적인 측면입니다. 자,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구분하시면 되는데 구분하실 때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소화 관련죠. 자, 소화 운동, 침 분비, 혈관까지 이 세 가지를 보면 자, 소화 운동, 억제 수축 교감신경인데 플러스 작용이 아니죠. 부교감신경 마이너스 작용. 근데 플러스 작용. 즉 소화 관련, 혈관 관련해서만 교감신경이 마이너스, 부교감신경이 플러스 작용 서로 역할이 바뀐다는 거. 하지만 나머지 운동, 심장박동, 호흡운동, 동공분점도 플러스 작용이죠. 나머지는 다. 교감신경 플러스 작용인데 소화 관련과 혈관에서만 마이너스 작용한다는 거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부교감신경 반대니까요. 기량작용이랑 서로 반대작용을 하니까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교감신경 소화운동과 혈관 관련해서만 마이너스 작용을 한다는 거 이것만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교감과 부교감 구분이 끝나게 됩니다. 역할에 대해서 구분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오늘 사기의 전달부터 해서 신경계까지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다 의문사항,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나 질문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정리. 오늘 정리 내용이에요. 정리 잘 해서 좀 더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